연습도면 1번 경첩의 조립품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새 문서, 조립품. 부품을 배치하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어셈블리 도구 모음에서 부품 삽입 클릭을 하고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1번 베이스 고정시킬 부품을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베이스 열기. 베이스 부품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지 않고 왼쪽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베이스의 원점과 어셈블리의 조립품의 원점이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컨트롤 7. 다시 한 번 더 부품 삽입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경첩, 부싱, 경첩핀, 너트 여러 개의 부품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왼쪽을 보면 선택한 부품이 나오고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할 때마다 아까 선택을 했던 그 부품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연습 도면을 보면 2번 부싱이라는 부품은 총 2개가 있죠. 그러면 부싱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본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어셈블리 도구 모음에서 메이트 클릭을 하겠습니다. 메이트는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서 부품과 부품을 조립을 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사전에 구상했던 조립 계획에 따라서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싱의 이 면을 클릭을 할게요. 그럼 왼쪽에 있는 디자인 트리를 보게 되면 메이트 선택에 하나의 면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 면은 부싱의 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선택한 면 이외에는 투명 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택 부분을 투명하게 표시, 이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투명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치시킬 면을 클릭을 할게요. 왼쪽의 메이트 유형은 조립 구속 조건을 의미하는데 부품과 부품을 선택했을 때 적절한 조립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현재 일치 구속 조건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과 면이 일치가 돼요. 내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메이트 맞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과 면을 일치를 시킬 때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왼쪽에 디자인 트리를 보겠습니다. 메이트 화살표. 일치 조립 구속 조건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구속 조건을 클릭을 하면 어느 면과 어느 면이 일치가 되었는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이 일치되었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경첩, 화살표, 메이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첩이라는 부품이 어떤 부품과 조립이 되었는지 구속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적용을 했었던 일치 구속 조건을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피처 편집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적용을 했었던 설정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을 했던 면,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선택했던 면을 지울 수가 있고 다른 면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면 클릭. 그리고 확인, 확인. 각 부품을 조립을 할 때에는 이 메이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각 요소를 선택을 해서 적절하게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면 부품이 조립이 됩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부품을 이 구멍으로 쏙 들어오게 축과 축을 동심으로 구속을 시킬 거예요. 메이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품을 드래그를 해볼게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품과 부품의 간격을 띄워서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초록색 부품의 면
클릭을 하고 원통면을 클릭을 하면 원통면의 중심축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회색 부품의 이 면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과 축을 동심으로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구속 조건을 보면 동심이라는 조립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동으로 적합한 구속 조건이 선택이 됩니다. 동심 선택을 하고 확인. 왼쪽에 있는 디자인 트리에 적용이 되어 있는 조립 구속 조건을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면과 면 일치, 축과 축 동심, 정확하게 구속 조건을 적용을 했죠.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조립을 했다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립 구속 조건이 더욱더 많아질 경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부품의 이 안쪽 면과 회색 부품의 이 면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록색 부품의 이 면과 회색 부품의 이 면을 일치를 시키면 오류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메이트, 초록색 부품의 면과 회색 부품의 면,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일치 구속 확인, 그리고 초과 정의 클릭, 확인. 왼쪽에 있는 디자인 트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오류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부품과 이 부품은 면과 면이 일치가 되어서 완벽하게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면과 이 면을 서로 일치를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생한 오류 지우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딜리트 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부품을 회색 부품으로 조립을 할 건데요. 축과 축, 면과 면 구속을 시켜 보겠습니다. 메이트. 먼저 면 클릭, 그리고 면 클릭, 그리고 확인. 여기에 보이기 유지라는 이 옵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메이트 이 기능이 꺼지지 않고 메이트 기능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치 조립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축과 축 동심. 마우스 커서 근처에 팝업 도구 모음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확인,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여기에 있는 확인 버튼, 여기에 있는 확인 버튼 둘 다 동일합니다. 컨트롤 7. 왼쪽에 있는 디자인 트리를 볼게요. 면과 면 일치, 축과 축 동심.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부품을 이렇게 가운데로 쏙 조립을 할 건데요. 먼저 거리를 측정을 해볼게요. 평가. 도구 모음에서 측정.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품의 바깥쪽 면 첫 번째 클릭. 반대쪽 두 번째 클릭. 그러면 선택한 면과 면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상 길이, 거리, 최소 거리 값이 나오죠. 면과 면의 사이의 거리 값은 73이에요. 그 다음 바깥쪽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면 지워지게 됩니다. 파란색 부품의 안쪽 면, 그리고 이 안쪽 면. 이 면과 면의 거리는 75. 측정 결과를 보면 회색 부품의 양쪽 외부의 거리는 73, 그리고 하늘색 부품의 내부의 거리는 75, 2mm의 거리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품을 이렇게 쏙 조립을 했을 때 왼쪽에 1mm, 오른쪽에 1mm 간격을 띄우게 되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컨트롤 7. 그럼 이 부품을 가운데로 쏙 조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셈블리, 메이트. 가장 왼쪽에 있는 면 클릭. 그리고 이쪽 면 클릭. 그리고 컨트롤 3을 누르게 되면 면과 면이 일치가 되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여기에서 거리 클릭을 하고 1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치수 뒤집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mm의 거리값만큼 띄어서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X 컨트롤 7. 두 번째 방법은 이 베이스 부품의 기준면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정면의 기준면이 정확하게 부품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첩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면, 정면과 이 정면을 서로 일치를 시키면 가운데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메이트. 디자인 트리, 여기에서 베이스의 정면, 경첩의 정면.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일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X. 컨트롤 7. 다시 한 번 더 메이트. 고급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두 가지 요소를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요소는 부품의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이 초록색 면, 그리고 이 초록색 면. 그러면 이 선택한 두 면의 가운데에 있는 면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쪽에 있는 면, 그리고 또 이 안쪽에 있는 면. 선택한 두 면 가운데에 있는 면과 선택한 두 면의 가운데에 있는 이 면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그럼 가운데에 위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확인. 컨트롤 7. 지금 가운데에 위치한 것 같진 않지만 컨트롤 3 눌러보시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컨트롤 7. 이번에는 축과 축을 일치를 시킬게요. 메이트. 회색 부품의 원통면. 그리고 하늘색 부품의 원통면. 그러면 서로의 축과 축이 동심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디자인 트리의 메이트 구속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면과 면, 그리고 축과 축 정확하게 구속이 되었죠. 이번에는 이 핀을 이 구멍으로 쏙 조립을 해볼게요. 메이트. 저와 똑같은 면을 클릭을 할게요. 우선 핀의 이 바깥쪽 원통면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 하늘색 부품의 안쪽에 있는 원통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때 선택한 이 하늘색 부품의 안쪽 면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 원통면, 선택한 면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확인 클릭하고, 그 다음 면과 면 확인. 컨트롤 7. 너트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면과 면 확인. 축과 축 확인. 컨트롤 7. 마지막으로 각도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할게요. 면 클릭, 면 클릭. 그리고 각도. 여기서 각도 값은 30. 그리고 확인. 그럼 정확하게 30도의 각도로 구속이 됩니다. 확인.
컨트롤 7. 왼쪽에 있는 디자인 트리를 보겠습니다. 조립 구속 조건의 아이콘의 형태도 파악하시면 매우 좋아요. 이 면과 이 면은 각도 조립 구속 조건으로 정확하게 30도의 각도로 구속이 되어 있죠. 제가 메이트 그리고 이 면과 이 면을 일치를 시켜 볼게요. 일치 그리고 확인. 그럼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확인. 왼쪽에 디자인 트리를 보면 빨간색 아래쪽 화살표 아이콘은 이 파일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X는 조립 구속 조건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느낌표는 경고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X 아이콘이 있는 이 구속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 조건을 삭제를 하게 되면 경고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오류가 발생한 구속 조건을 삭제를 해서 오류를 해결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그 오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 이 오류를 분석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S. 모두 저장. 그리고 파일의 위치는 바탕 화면에 폴더,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1번 진행하고 있죠.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 이름은 경첩 조립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아래쪽에 파일 형식을 잘 보면 SLDPRT, 파트, 부품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만든 것은 조립품이에요. 그래서 파일 형식을 조립품, 어셈블리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장. 폴더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경첩 폴더에 경첩 조립품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